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S&P 500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목표 달성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에 도달하면 직장을 좀 조기에 관두는 아니죠. 관둘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의 관점으로 S&P 500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만 해도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제가 이 목표 달성률 예상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보다 지금 실제 달성률은 크게 상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4월 달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이런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보이면서 S&P 500 주가도 하락하고 제 계좌도 이렇게 빠지는 중입니다. S&P 500 주가를 봐도 지난 한 달간 보면은 5% 정도 빠졌고요. 환율도 좀 1,447원 이렇게 높죠. 주가가 S&P 500 주가가 6,100을 넘어서 6,200을 터치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의 하락기를 견뎌야 하나,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투자금이 2억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저는 주식 어플을 평일에는 뭐 회사 일 바쁘기도 하지만 봐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별다른 고통이나 불안감 이런 건 없는데요. 매주 그래도 투자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수익률의 증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주에 걸쳐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수익이 한 4200까지 좀 났었는데 이제는 이제 3000만 원 수준이 되었고요. 또 여전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런 여유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제 올해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600만 원 가까이 불입을 했는데 투자 손실이 그 2배 가까이 되는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만약에 이런 제 상황이라면, 혹은 저처럼 S&P 500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 해두신 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예수금으로 항상 30%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이제 아내가 1년간 쉬어가는 시간으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이제 월급을 추가로 불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원래는 제가 월급 받으면은 한 3, 400만 원씩 매달 추가 투자금을 이체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강남 3구, 강남 3구라고 하면은 서초,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나름대로 저는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격 변동이 아직은 없고 매도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초, 강남, 송파, 이게 강남 3구 또 송파 쪽에 엘리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제 잠실 엘츠죠. 그래서 최고가 30억을 찍었다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지금 84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 평수 기준으로. 아무튼 그러면서 마포나 용산 이런 곳도 코로나 이전에 한참 그 자산 가격 급등할 때 그때의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출퇴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실거주 만족도는 되게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을 텐데 솔직히 저도 이제 솔직해질게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이 강남 상구의 아파트들 가지지 못한 그런 동경 그리고 시기 질투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에 몰두해가지고는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어지기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제2의 무역전쟁이 아무래도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기회로 한 단계 자산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상승 기류가 이제 마용성,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기타 구들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권의 아파트들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출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1,400원대니까. 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S&P 500 지수가 하락해 준다면 환율이 높더라도 제가 이제 어중간한 아파트로 갈아타기 할 바에 S&P 500에 좀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슈드까지 포함해서 달러 자산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대이동, 대전환을 하려는 것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전략인 건데요. 사실 이런 짤방이 있죠. 위기를 거꾸로 하면은 기위, 아무 말도 안 된다. 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시장을 주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저는 그래서 1차 무역전쟁 때 또 어떤 사례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때가 무역전쟁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기 70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되게 짧은 구간으로 보이는데 잠깐 빠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2018년에 주가가 최대 한 25%, 30% 가까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 저는 2018년도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 시기가 만약에 저에게 올해 또 닥친다면 30%가 빠진다 그러면 저도 이제 수익금 다 없어지고 손실을 보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준 해였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이때 S&P 500 지수가 이제 최고점이 떨어지기 직전이 한 3,200이었고 최대 막 2,200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3,200 하락하기 전 주가도 지금 이미 지금 6,000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높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2,200이었을 때는 지금 이때 많이 사놨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0%가 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주식 투자를 나름대로 한 14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자로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많이 사는, 이게 시장이 공포스럽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용기가 날까 하는 거에 의문이 있고, 또 항상 사람이 올라갈 때 기분 좋고 올라갈 좀 더 사가지고 더 상승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제가 그나마 터득한 방법은 이제 말을 좀 드려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갈 것이냐. 일단 아파트를 매도해가지고 목돈이 생긴다고 해도 한 방에 S&P 500에 몰빵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뭐 비중을 좀 실을 수는 있겠지만 판돈을 100%한 방에 주식에 넣지는 않을 거고, 한 1년에서 3년에 걸쳐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할 거고, 그 사이에는 현금은 이제 RP나 단기 채권에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겠죠.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 먼 시점에서나 인출할 돈이기 때문에 결코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VO 기준으로 52주 저가에 도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기간이 온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찬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두배 레버리지 ETF SSO를 S&P 500 2배 레버리지 매수한다든지 이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승할 때 그 상승폭이 더 높은 QQQ의 2배 레버리지 QLD도 매수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 뭐 다시는 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해봤었는데 그럼에도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했거든요. 저도 서울의 아파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는 이미 데이터로도 많이 확인을 했고, 저도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런 압박감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100%선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확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또다시 아파트를 좀 어중간한 데다 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하더라도 그럴 바에는 강남 3구 언저리에다가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뭐 한 10억 정도 돈을 넣고 세입자 전세금 얼마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놓고, 우리는 어차피 살림살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학군지 같은 걸 선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실거주는 그냥 월세 가능한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구해서 살면서 월급으로 이제 월세 내고 그러면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 부족한 돈만큼 어쨌든 월급도 오르고 할 거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쯤에는 나중에 향후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실거주를 하든지 뭐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또다시 어중간한 아파트를 사고 싶진 않다. 지금 현재 상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태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이번 영상은 아무튼 제가 S&P 500이 꽤 많이, 생각보다 내가 올해 벌써 1200만 원이 사라졌구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